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에 방송을 하고 저녁에 뭐 방송할 게 있을까 싶어서 좀 둘러보다가 발견한 게 오뚜기라는 기업이죠. 많이 아는 식품 회사고 2015년에서 16년도 사이에 150만원 가까이 오르다가 현재 40만원까지 떨어진 기업인데요. 어떻게 해서 올랐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때 거래량도 많았었고 40만원대도 거래량이 많았었는데 최근 이제 한 7, 8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오뚜기라는 램밸류는 좀 조초 가뚜기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선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 해서 오뚜기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고,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오뚜기 기업이 자회사 계열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비상장으로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식품회사라는 이제 경기 방어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호기심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증권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적으로 네이버를 보고, 또한 네이버가 과거에 비해서 좀 자료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한 5개, 6개 사이트를 가지고 모아서 정보를 가지고 취합을 했었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뭐 부족한 거는 공시 정보로 보면 되는 거고 혹은 사업 보고서로 보면 되는 거라서, 일단 대중적으로 네이버를 보기 때문에 네이버 기준으로 보는 편이고요. 늘 말씀드렸듯이 제 방송을 1.5배에서 1.75배로 속도를 올려 보셔야 좀 덜 답답하고 말이 좀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좀 많이 중간에 오디오가 비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보시고, 최대한 어떻게든 대중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거를 쓰는 편이고요. 적어도 네이버도 자료가 계속 좀 좋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일단 개요적으로는 건조식품, 양념소스, 유지, 면, 농수산 가공식품 등 식품을 주로 하는, 그리고 제조 시설도 있고, 종속기업들은 파주, 음성, 고성 등의 제조 시설을, 파주, 전남, 전북, 고성 뭐 이런 쪽에 있는 편이고, 해외 사업장으로는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쪽에 판매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FN 가이드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돼 있고, 뭐 최근 뉴스로는 뭐 이제 뭐 신상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뭐 뉴스에 나오고 있고, 일단 현재 오뚜기에서는 PER이 6.2배입니다. 현재 전일자 기준이죠. 비벨 좀 좋지.
자산보다 적은 거죠. 수익의 6배. 식품주가, 특히 경기방어주가 퍼 6배. 좀 적죠? 적습니다. 적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과거에 기억하기로는 약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미지도 좋고. 자, 일단 보면 4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고, 액면가 5천원이고요 1조 6천억원의 시가 총액을 가지고, 이동 비율이 적죠. 32%. 이런 기업들은 액면 분할을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수에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기업이면은 액면 분할을 해서 조금 유통 물량수가 좀 많다면 좋겠는데, 일단 관계자 지분, 그 다음에 피델리티, 국민연금, 자사주 25%. 대부분 관련 지주들이 성을 보더라도 뭐 이 밑에 있는 거는 보유지분이 뭐 다 성을 보면은 가족들이고, 그 외에 뭐 교육 관련된 사람들, 뭐 오뚜기 재단도 있고, 대충 77%인 것 같아요. 50%로 가졌고, 56, 60, 64, 74, 74. 유통 분량이 적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55, 60, 74%. 되게 적죠. 관련자들 지금만 가지고 있는 거고, 보면 두 가지 생각이죠. 주가가 떨어져서 퍼가 낮아진 건지, 아니면, 근데 주가 떨어지긴 떨어졌죠. 그걸 제가 확인했으니까 퍼가 더 떨어진 거는 이 주가보다 주당 순이익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더 떨어졌으니까 이런 수익이 나오겠죠. 5.58까지 12월 달에 떨어졌는데, 13년도에 예정치는 퍼가 10까지 가겠다. 주가가 그대로인데 10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순이익이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보니까 EPS 주당 순이익 자체가 절반으로 떨어지네요.
왜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뭐가 문제일까? 보면 영업이익이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EPS 자체로는 주당 순이익은 적게 나오는 거고, 여기 걸리네요.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보통 주당 순이익이 오르고 현 가치에서 좀 해야 되는데, 주가가 그대로 있다고 치면 40만 원대 치면 그러네요. 퍼가 오르는 게 EPS가 올라서 퍼가 오르는 게 아니고 주가도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가는 그대로인데 순이익은 떨어질 것이다. 무려 절반이나. 2.5배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20배 넘은 적도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프리미엄을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봤을 때는 좀 비싸게 봤었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궁금한데, 일단 매출액은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증가된 편이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상속의 부하 뭐 상속은 다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촌들이 지분을 꾸준히 매각하고 주주 명부에서 이름을 내리기 시작했다.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많은 주들 그 관계 지분 중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게 작년 뉴스였고요. 단기 순이익은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세전, 단기, 의문나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포인트로 잡아서 살펴봐야 되겠죠. 사선도 늘고 부채도 늘었습니다. 50%가량. 부채도 늘고 자본도 늘고.
프로라고 쳐야겠다. 재무활동으로 돈은 들어왔고 투자활동을 썼고 뭘까요? 끼었고 늘었고 ROE는 증가됐고요. 2배 정도 증가를 됐고 이거 빚을 발생을 했지만 그만큼 더 벌었다는 얘기고 부채도 늘고 돈은 벌고 있고 부채도 늘고 근데 예상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요. 뭐지? 퍼가 프리미엄을 받았단 말이에요. 15배에서 뭐 20배까지 간 적도 있고 한데 뚝 떨어졌단 말이죠. 배당 성향은 뭐 1%대 그렇게 높지도 않죠. 내수주 치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면 제품도 많기는 많은데 기타가 훨씬 더 많아요. 양념 소스류, 뭐 유주류, 가공품류. 그러니까 완전 라면, 오뚜기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타라는 부분도 상당하다는 얘기죠. 뭘 기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구개발비는 조금씩 줄고 있고요. 근로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고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닌데 관계자 회사들은 많죠. 어떤 식품들 라면은 100% 있고 냉동식품도 있고 기름, 오뚜기 기름, 면 그래서 뭐 비상장되는 것들은 100% 가진 것들이 조금 있고 종이 50% 정도 있고요. 매출 내수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내수로 매출을 하고 있고 2020년도는 수출이 잡혀있다가 그대로 없다가 원가가 좀 늘었고 늘었는데
판관비도 늘고. 이익은 소폭 상승한 걸로 나오고요. 원가가 능 이유를 치면은 뭐 기타로 다 잡혀 있고, 판관비, 뭐 급여부 정도로 좀 봐주고, 기타 판매비, 뭐 후생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보이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좀 늘었다. 이자 비용도 부채가 늘었으니까 늘었다. 단기 순익 뛴 것이 이상하네. 지배로 했을 때고, 전체 지분법으로 인해서 뭐 이 정도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뚜기 자체로 벌었다는 얘기보다는 자회사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뭐 자산 총계도 올라갔을 거고요. 재고자산도 2배 늘고, 제품 부분이죠. 원재료랑 재고는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매출 채권도 일부 늘었고, 일부 늘었고, 현금 2천억밖에 안 되나? 현금성 자산이? 자, 5월 22일이니까 거의 최근이죠. 그 조응에 있던 이게 냉동 피자 제조사인가봐요. 아까 50% 가졌던 조응이. 왜 이랬을까가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도 오뚜기가 무차입 경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업 어음을 발행도 했고. 왜 그럴까?
코로나19에서 이렇게 증가할 일도 없을 건데. (2,000원대가) 맞네요.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죠. 59%였다가 69, 83%까지 기록했는데 2023년도 얘기를 하면서 2019년도 50%인데 안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기사상으로는 83%까지 기산되고 있는데 2천억이 맞죠? 이상하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 자산도 지금 (70% 감소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다 떨어지네요. (40% 정도 늘었다). 대충 40%라고 칠게요. 부채 손괴도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유동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유동부채가 늘었으면 장기부채는 더 늘을 거야. (30% 정도). 줘야 될 돈도 늘었습니다.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요. 뭐 유동자산도 늘기는 했는데, 일단 현금 2천억인 거에 대비하면 좀 더 볼게요. 영업활동 많이 줄었죠. 이자 지급으로도 많이 빠지고, 뭐 금융상 자산에 관련돼서 뭐 얘기 나온 것들이 있고,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좀 는 부분도 있고, 재무 활동으로는 배당금 지급, 뭐 차입금이 감소가 좀 있네요. 또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좀 비싼 이자를 준 거를 바꿨다고 해야 될지. 이상해요? 이상해. 일단 투자지표 넘어가고, 컨센서스 넘어가고,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분 현황 별로 이런 기업들은 (3월에) 분기 보고서를 내네요. 결산 기준이 틀린가 봅니다. 개요를 볼게요. 일단 차입금도 많이 늘고 뭔가 좀 왜 떴는지 알 필요가 있죠. 비상장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21년도) 기업으로 발행으로 해서 A1으로 받았었다. 부채 부분을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그리고 왜 예상치가 이렇게 줄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문식품은 500% 정도, 5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오뚜기 라면이 합병을 했고요. 연결 대상 법인으로 편입이 되었다. 그리고 조응이란을 하면서 나온 부분들이고,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제품들이 있으니까 부분들이고, 원재료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 가동률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일은 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과 관련돼서 나눈 부분들은 자신들이 이제 냉동식품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IT 회사도 가지고 있네요. RDS라는 광고도 있고요. 물류, 기름, 단문기를 보면은 12월 말까지만 볼게요. 12월 말까지만 해서 두 개를 비교도 해서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 있어요. 2배 정도 늘어 있고, 부채는 늘었는데 특히 유동부채가 거진 절반 이상으로 유동부채가 는 게 좀 걸립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으로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좌 자산이 지금 보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에 대비해서 조금 높아요. 내가 지금 현금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자, 이제 뒷자리 빼고 148을 가지고 있는데 유동부채가 지금 121이죠. 그게 맞먹고 있는 거죠. 원래 거기서 원래 좀 보수적으로 치면 유동자산을 치는 게 아니라 당좌자산을 치겠죠. 근데 장자자산 대비해서 유동부채가 지금 한 40%가 남겼죠. 좀 현금이 지금 뭔가 지금 구멍 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잘못 파악할 수는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이 지금 딸린다고 밖에 볼 수는 없거든요. 이 단기 수익률은 포괄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뚜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지주회사라고 보면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연결 관계사들의 지금 부분이잖아요. 진짜 유동도 일렬이지만 당장 현금할 수 있는 부분을 재고자산을 빼고라도 609를 가졌다 그러면 유동부채가 지금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금할 수 있는 것보다 부채가 더 크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뭘 해도 오뚜기라는 회사 자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온 기업인데 대비해서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뭐 잘못 본 건지 모르는데 왜 이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업이 아니었는데. 뭐 당 분기 말에 보유 현금이 좀 늘었다. 그렇지만 예금은 줄었고, 단기 투자 자산에 일부 투자를 해서 현금화를 좀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미수금이 많이 늘고 있어요. 미수금이 많이 늘었다가 아주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나중에 뭐 몇 달 뒤에 갚고 이러는 게 좀 식품업계는 소매에서부터 마트에 돈을 매달 갚는 게 아니고 일단 뭐 1억이면 1억 돈을 내고 물품만 받고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안 갚아요. 대리점이 좀 힘들죠. 바로 안 갚아주니까 마트에서 바로 결제를 안 해주고 어음식으로도 발행해 주기도 하고 계속 이제 미수금은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대리점이 힘들지 마트가 힘든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마트가 청탄을 할 때 갚기도 하고 밤에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미수금들이 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뭐 계약을 할 때 1억이면 1억 이렇게 물품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1억을 쌓아놓고 마트에서 1억을 갚는 게 아니고 계속 물건이 들어오고 거기서 조금씩 갚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가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쌓여있더라.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해봤을 때 잘 결제를 안 해줍니다. 어음으로 해서 할당하고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팔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메꾸고 이런 식으로 되는 악순환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봐야 될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산 빼고 리스 빼고 무형자산 다 빼겠습니다.
차입금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차입처를 해서 채권 쪽인가봐요. 이자율이 적진 않네요. 운전 자금 자체가, 장기 차입금 자체가 5% 이상인 것들이 눈에 많이 띄고, 차가무 잔액이 2배 정도 되죠. 전기말에 대비해서. 일 년 초과가 지금 많이 몰려있고 2년 초과도 많이 몰려있습니다. 1년에서 3년 내에 갚아야 될 돈들이 몰려있다. 단기 채무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채무가 많이 늘었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21년하고) 비교하기에는 참 너무 많이 늘어서 말이랑 내용이 좀 틀리네요. 부채율이라고 그랬잖아. 뭐 4월달 뉴스로 뭐냐, 롯데가 많이 넣었고, 뭐 다른 내용 없네요. 부채가 왜 늘었냐, 이게 문제인데. 아이투자에 대한 내용도 볼까요? 지속적으로 성장한 건 알겠어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뭐 이런 부분은. 재고자산도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ROE 나쁘진 않았어요. 넘어가고, 배당은 별 필요 없고,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동규율의 당자를, 이제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당자를 치면은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다고 말하는 게, 이거보다 더 크죠. 유동부율이 100% 이상일 때 재무가 난다는 거는 거의 부채랑 같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수적으로 보면 당좌 자산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더 떨어지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부채비율이 더 크다는 점이고, 차입금도 계속 늘고 있고, 이자 보상 비율이 9.6배다. 이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익을 내는 게 9.6배, 대충 10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대출 받은 거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빨리 끝낸 이유는 견적이 안 나옵니다. 이래서 빨리 끝내려고. 이런 기업들은 싸다 이렇게 해서 사면 현재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 하락하는 시점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기업을 볼 때 외국인 일단 유통 물량도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식품업에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나. 뭔가 지금 재고 자산도 늘고 지금 제대로 뭔가 판매가 안 되고 있거나 밀어내기를 하고 있을 밖에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업계 가능상 미수금을 깔고 간다 그랬는데 어쨌든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미수금은 계속 깔려 있는 상태로 계속 이제 매출채권이 이제 깔린 상태에서 그걸 최대한 대리점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과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부채를 용납 못하죠.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답이 없죠. 유동 비율이 낮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자, 150만원에 사서 지금 40만원이라고 친다고 해서 3분의 1 값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유동성으로 지금 현금 2,000원 밖에 없고 부채는 늘어나고, 특히나 유동부채가 늘어났다는 점은 분기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입금을 조져야 돼요. 조준다는 말은 좀 그런데 차입금이 너무 늘어났어요. 이거는 과거에 어떤 이런 시점이랑 비교하기에는 이때는 무차입 경영이었단 말이죠. 이때는. 근데 차입 경영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서, 비슷한 시점에서 뭐가 되는데 비슷한 시점은 없습니다. 유동성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안 보겠습니다. 한 분기별로 일단 재고자산도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차트 보지 맙시다. 이거는 의미 없을 것 같고, PER 6.2, PBR 0.77. 자, 이렇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싸게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싸게 보여요. 그리고 현금 배당 나쁘진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 유동 비율이 일단 적은 편이고 대주주 지분이 74%, 이걸 확인했고, 23년 예상치가 주당 순이익이 떨어진 걸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2배 늘었다. 지배 기준 관계사 때문에 된 부분이고, 비지배는 20년도 수준, 20년도 수준이면 뭐 50만원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의 현금 흐름이 한 30% 정도 줄었다. 전년 기존 부채도 줄었다. 늘었다.
부채가 늘고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이 감소를 했다. 영업으로는 잘 못 보는데 부채는 늘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뭐 이제 계속 부채가 늘고 이자 발생도 2배 늘고 유동 부채도 40% 정도 늘고 장기 부채는 30% 늘고 이게 비싼 이자 대신 대출을 바꾼 건가 싶긴 한데 아니더라. 5% 대출이 많다. ROE도 증가, ROE 증가. 이렇게 보면 대출만 빼면 좋아 보이죠. 싸 보이고. 자, 판관비 재고자산이 2배 정도 늘었고요. 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익도 줄고 재고도 늘고 뭔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부채는 많이 늘고 매출채권 못 받은 돈도 늘고 현금도 2천원밖에 없고 이 큰 회사가 주자자산도 70% 감소. 뭔가 지금 문제가 있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높다. 당좌 대비해서는 40% 부채가 높다. 자, 유동자산이 100%를 넘을 수는 있는데 당좌자산 바로 현금할 수 있는 자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1년 된 자산이고 당좌자산은 그보다 더 빠르게 현금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부채가 더 유동부채가 높다. 미수금도 이건 뭐 어깨 가능할 수도 있고 1년에서 3년치 차익금이 몰려있다. 자, 결론은 이렇게 내겠습니다. 부채가 줄지 않으면 관심제이고 얼마가 싸다? 없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거고 이거 내 돈 아닌 기업입니다. 이거는. 이런 기업이 막 갑자기 오른다고 해도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말 10만원대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분기별로 이거는 감시해야 되는, 모니터링 해야 되는 기업이지 절대로 일단 유동성이 위험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분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맞다면 그냥 보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뭐 제가 완전히 살펴보기에는 그냥 부채에서 정 떨어져 가지고 대충 봤거든요. 부채 높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채를 적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가뚜기였지만 지금 상태로는 저는 아무리 봐도 좋은 부분은 안 보여요.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관심을 제외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